그렇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주 이게 친숙하게 먹는 거죠. 다만 우리가 암 환자, 암 치료하는 데 연결하기가 쉽지 않았던 거. 그게 바로 이제 깻잎입니다. 상당히 우리 친숙한 그런 음식인데 또 깻잎 속에 강력한 이렇게 항암 작용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이것도 좀 의외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주 이게 친숙하게 먹는 거죠. 다만 우리가 암 환자, 암 치료하는 데 연결하기가 쉽지 않았던 거. 그게 바로 이제 깻잎입니다. 우리가 깻잎은 주로 이제 어때요? 깻잎은 우리가 무쳐서 먹기도 하고 조림을 해 가지고 먹기도 하고, 그리고 고기라든지 걸 먹을 때 쌈으로 해서 먹을 때도 있고, 깻잎이 상당히 우리 친숙한 그런 음식인데 또 깻잎 속에 강력한 이렇게 항암 작용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되게 이제 깻잎은 우리가 이제 그 들깨 깻잎 있잖아요. 우리가 오메가3가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어때요? 들깨잖아요. 그래서 이 깻잎에도 보면 그런 오메가3가 많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이 깻잎 자체에 보면은 우리 깻잎은 특유의 맛이 있잖아요. 이 맛이 여기에 보면 이 맛이 우리가 강력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게, 여기에 보면 파이톨 그리고 로즈마린산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가 식물성 화학 물질인데, 파이톨과 로즈마린산이 우리 깻잎에 가지고 있는 강력한 식물성 화합물이거든요. 이걸 논문에 이렇게 한번 그 효과를 한번 살펴보면은, 이 파이톨, 이 성분은 우리가 NK 세포를 활성화를 시키는데 아주 강력한 효과를 낸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있는 면역 세포들을 효과를 높여서 면역을 증진을 시키고, 그래서 암 세포를 제거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고, 고기 구워 먹을 때 고기 싸서 이게 먹을 때 깻잎 많이 쓰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냥 어떤 그 고기를 먹을 때 깻잎에 가지고 있는 풍미를 느끼고 우리가 씹는 느낌이 좋아서 우리가 먹는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여기에 또 이게 과학이 숨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고기를 직화하게 되면 여러 가지 안에서 나오는 좋지 않은 성분들이 만들어지죠. 특히 여기에는 이제 발암물질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깻잎에다가 구워서 먹은 고기를 얹어서 같이 먹게 되면 이 깻잎 속에 있는 항산화 성분들이 우리가 구우면서 만들어지는 발암물질들을 제거해 주는 그런 해독 작용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하여튼 우리가 잘 몰랐지만 이제 우리 이제 어르신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고기를 먹을 때 깻잎하고 먹는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잘 몰랐지만 참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이런 과학이 숨어 있다는 건 몰랐지만 이 먹으면서 경험 삼아서 이 만들었던 게 아주 그런 과학이 숨어 있다는 것은 상당히 놀라울 일이에요. 네, 그것도 상당히 어떤 우리 지혜로운 그런 부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우리 깻잎 속에 또 하나 들어있는 게 이제 철분 같은 게 좀 들어있죠. 저는 이제 우리 하지만 이게 이제 빈혈이 있는 분들은, 저는 이제 철분을 갖다가 그렇게 권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빈혈이 있는 분들, 특히 우리가 수술하거나 항암하거나 했을 때 이 빈혈이 있는 분들, 빈혈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철분제를 먹거나 아니면 수혈을 하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우리 음식 속에 있는 철분을 통해서 하는 경우는 암세포가 그렇게 많이 빼들어 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깻잎 같은 것을 빈혈 치료하는 데 이용을 하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깻잎을 먹는 방법들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깻잎 먹는 방법은 이렇게 대부분은 어때요? 쌈을 쌀 때 이게 쌈 대용으로 많이 쓰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특히 이제 우리 항암하고 계신 분들은 어때요? 장이 많이 손상이 되어 있고, 그래서 위란 이제 기능이 안 좋고 또 위 점막 손상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생으로 그냥 먹으면은 상당히 힘들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살짝 열을 가해 가지고 부드럽게 해서 드시는 것을 추천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끓는 물에 이렇게 살짝 데치거나 찜기에 쪄내면 또 의외의 그런 특유의 네, 식감이 좋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고 또 소화 흡수력이 높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깻잎은 약간 열을 가해서 먹는 것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깻잎은 우리 인제 된장이라든지 또 이렇게 들기름을 넣어서 이렇게 무쳐 가지고 이렇게 반찬으로 먹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들깨 속에 보면은 우리 이제 들기름이 우리가 인제 있잖아요. 근데 깻잎에도 그런 성분들이 많이 있어요. 오메가3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메가3 같은 경우도 우리가 약간 익혔을 때가 훨씬 더 흡수율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열을 가해서 또 조림을 하거나 아니면은 양념을 살짝 넣어 가지고 먹으면 입맛도 살릴 수 있으면서 깻잎이 가지고 있는 좋은 효과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름철에 우리가 항 환자들이 좀 먹을 수 있는 그런 항암 음식 5가지를 가지고 소개를 해 봤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또 너와 나 연태학께서 이 다음에 또 우리 환자분들한테 여름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자료를 많이 찾아보고 좋은 소개할 만한 것들이 있으면 이런 부분들을 알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지막으로 이게 5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본다면, 첫째 토마토, 이것을 살짝 익혀 가지고, 이게 토마토 속에는 라이코펜이라는 지용성 성분이 있기 때문에 살짝 익혀서 먹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수박은 수분을 보충해 주는 효과, 그다음에 비타민이나 미네랄 효과, 그리고 또 붉은색 라이코펜, 그다음에 우리 하얀 부분에 많이 들어있는 시트룰린을 얻는 그런 좋은 과일이 되기 때문에 추천을 하고요. 또 세 번째는 이제 블루베리는 정말 우리 암 환자들의 안에 치료하는 데 있어서 약방의 감초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성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세포 자살을 시키거나 암세포 괴사를 시키거나 케모프레인을 억제를 하거나 항산화 작용, 항염증 작용까지 하는 정말 다양한 역할을 하는 그런 성분이기 때문에 매우 추천할 만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의외의 식품이라 했잖아요. 복숭아는 우리 특히 이제 유방암 환자들의 암세포를 전이라든지 성장을 막는 데 아주 중요한 걸로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안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장 기능을 좋게 해 주고, 그리고 인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깻잎을 소개를 했어요. 깻잎은 첫째 면역을 높여주는 강력한 효과가 있고, 그리고 또 빈혈을 해결해 주는 데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런 5가지. 근데 이 5가지가 사실은 보면은 우리가 환자분들이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어떤 비싸고 귀하고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비싸지 않고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으면서도 항암 작용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이런 부분이 훨씬 중요하거든요. 이게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것은 자주 먹을 수가 있거든요. 자주 먹을수록 어때요? 어쩌다 한번 좋은 효과지만 비싸고 하는데, 어쩌다 한 번씩 먹어서 얻는 효과보다는 우리가 좋은 것을 자주 먹을 수 있다는 것도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올 여름에는 이런 과일들을, 이런 식자재들을 가지고 우리 암 환자분들이 암을 치료하는 데서 정말 도움이 되고, 또 여름을 잘 넘길 수가 있고 암에 잘 치료가 돼서 건강해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특히 이제 여름철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이 음식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치료하는 데 다 관여를 하는데,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하나의 음식이나 어느 하나의 방법을 가지고 암을 치료할 수는 없다는 것을 항상 우리 환자분들이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겁니다. 암은 원인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리고 또 그 원인이 우리 암이 발생할 때 그 원인만 가지고 공격을 하는 게 아닙니다. 발전을 해요. 우리 암세포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처음에 가지고 있는 암에 가지고 있는 성질이 시간이 지날수록 변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치료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치료를 빠져나가기 위해서 또 변화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ABC만 가지고 잡을 수 있었던 게 시간이 지나면 D, E, F 이런 방법들이 같이 동원이 돼야 돼요. 그만큼 발전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암은 절대 한 가지 방법을 가지고 치료할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우리 환자분들이 종종 그래요. 뭐를 먹으면 좋아질까요? 그다음에 나는 무슨 치료를 그 한방을 찾는 거예요. 저는 이제 우리 환자한테 이런 말을 하죠. 우리가 암을 저기다 생각으로 총을 쏴서 잡는다 하면은 소총 한 방을 가지고는 절대 못 잡는다. 그래서 이제 산탄총을 쏴라.
여러 개를 쏴 가지고 그중에 하나가 치명적인 그 암의 약점을 잡아서 죽일 수 있는, 그런데 어떤 게 치명적인지 모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그래서 너무 한 가지에 집착하는 그런 치료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여러 방향, 또 한 가지에 집중을 하더라도 이걸 보조해 줄 수 있는 것을 같이 해 줘야 된다. 또 우리 환자분들이 얘기했어요. 항암을 한다. 그러면 항암을 할 때는 항암만, 그다음에 방사선을 한다 그러면 방사선만,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한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항암을 할 때 항암이 암세포를 100% 죽여 주지를 못해요. 방사선도 마찬가지예요. 100% 죽여 주지를 못해요. 이럴 때 우리가 항암이라는 어떤 폭탄을 갖다가 암 환자한테 던지고 있을 때 어때요? 요즘에 전쟁 보면 위에서 막 공중에서 폭탄 던지면은 지하에 숨어 버리면은 발견 못 하잖아요. 효과 안 나잖아요. 그러면 지하에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필요하잖아요. 우리 암도 마찬가지예요. 암도 우리가 항암 같은 경우 할 경우에는 빨리 크는 암세포만, 근데 암세포는요 여러 종류예요. 빨리 크는 놈이 있고 쉬는 놈이 있고 준비하는 놈이 있고 대기하는 놈이 있고 다 달라요. 근데 항암제는 어때요? 빨리 크는 놈만 죽여요. 그러면 나머지는 안 죽여요. 근데 우리 환자분들은 어때요? 항암을 하면 다 죽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 그렇습니다. 그러면 움직이지 않는 놈들, 쉬고 있는 놈들, 대기하고 있는 놈들 어떻게 죽여야 되느냐. 응? 이런 놈들을 공격할 수 있는 거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만 생각하면 절대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이 음식이 좋다. 그럼 이 음식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골고루 다 있는 게 아니에요. 되게 몇 가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암 치료는요, 여러 가지 방향, 다양한 공격 루트를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 하고 끝나고 하나 하고 이렇게 한다는 방법도 도움이 안 돼요. 우리 환자도 되게 그렇죠. 이거 하는데 간이나 신장이나 장이나 무리가 간다. 그러니까 여러 개를 하면은 다른 기능들이 나빠질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무리해서 안 되니까 한 가지씩만 한다. 암은 달라요.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 개 했을 때 전부 다 우리가 간이라든지 뭐 신장이라든지 부담이 가는 치료를 여러 개 하면 그건 좋지 않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같이 여러 방향에서 암이 정신을 못 차리도록 때려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암을 관리하는 우리 환우분들은 제 말을 좀 명심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골고루 여러 가지, 지금 오늘 제가 5가지 성분 소개했잖아요. 이 5가지도 마찬가지로요. 한 가지에 너무 집중해서 먹는 것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골고루 같이. 또 그렇다 해 가지고 이것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거 좋은 게 있으면 또 다른 방향으로 때려 줄 수 있는 게 있으면 같이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